아, 이게 사업만큼 힘든 게 없구나. 네. 이러다가 보니까 이 투자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 당시에 보니까 싼 회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PBR 0.2에서 0.5짜리가 너무 많았고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죠. 사업은 너무 어려워 보인다. 투자로 바로 직행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가요? 저는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거 투자에 전업을 하려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돌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배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자로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지금의 생활은 어떠시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여쭤볼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배진환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기다렸을 법한 진짜 이제 실제 투자 고수의 얘기여서 다들 기대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배진환 대표님의 이 인생을 아주 짧게 한번 짧게요. 요약 가능하십니까? 원래 사업가를 꿈꾸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 투자를 하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스승인데 주식으로 워낙 많이 깨지셔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그를 많이 터득하게 됐어요. 아버지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포가 왔을 때 사고 또 욕심이 날 때 팔아야 된다는 걸 아버님 덕분에 한 10여 년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상태에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미천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은 흙수저고 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려 해도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아서 모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로 500만 원이 좀 잭팟이 터져서 그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이거 해보니까 자금은 한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 있어야 돼. 그 당시에 뭐 스타트업 하려고 해도 정부 정책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는 않지. 요즘에는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한 3억까지 올랐다가 한 1억 정도에 내가 엑시트를 하고 그 돈으로 계속 뭐 2, 3억 불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3억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때 10억까지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견디고 그때 결혼도 하면서 오히려 전세 자금을 빼고 투자 한도를 내두고 전세 자금을 빼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실패로 되는 바람에 다시 제가 피보팅을 다시 해서 그 당시 이제 온라인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반찬을 팔아보자. 그래서 그게 좀 히트가 됐어요. 반찬 천국. 반찬 천국이에요. 반찬 가게를 오프라인으로 프랜차이즈로 하시려고 하다가 온라인으로 피보팅을 하셔갖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피보팅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온라인이 막 붐이 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옥션이라는 데가 처음 막 생기고 갑자기 막 주문이 밀려들면서 대박이 터지기 시작을 했었죠. 제 혼자서 하니까 뭐 시장도 봤다가 상품도 올렸다가 때로는 포토샵도 하고. 여기서 시장도 봤다라는 것은 그 주식시장이 아니라 장을 봤다는 말씀이죠. 장을 받는 거죠. 뭐 오프라인도 판매를 하고 또 온라인도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 10시까지 막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궤도에 좀 오르고 나니까 직원들도 채용하고 이러면서 편안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좀 줄이죠. 사람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투자가 이게 사업만큼 힘든 게 없구나. 를 깨닫고 뭐 사람 관리 뭐 여러 가지 조직 관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이 투자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CEO들이 정말 존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에 이제 좋은 CEO나 좋은 회사를 찾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니, 너무 그 당시에 보니까 싼 회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PBR 0.2에서 0.5짜리가 너무 많았고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흘려주신 그 숫자의 흔적만 보더라도 500만 원으로 연 50%씩 한 뭐 21년 불려오셨다고 하니 그 숫자로만 보면 250억, 300억 정도의 부를 특히 투자로 창출을 하신 셈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지분 공시도 많이 하셨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보통 되게 뛰어난 사업가도 만들어지기 힘들고 되게 뛰어난 투자자도 만들어지기 힘든데 둘 다 잘하시면서 두 가지의 관념을 융합시켜낸 게 되게 대표님이 독특한 스토리이고 특히 많이 배워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젊으실 때 그 사업에 대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열정이 특별히 딱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까지 끼가 몸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의 길이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는 거 보면 네. 이게 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적인 피가. 사업가적인 피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고 싶고 네. 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이뤄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나만의 비즈니스, 나만의 사업. 그럼 대표님은 그 DNA가 정체성이 네. 사업가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투자자나 소위 이제 슈퍼개미라는 표현에 더 가까우신가요? 주식 투자도 사업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지만 그것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한 거니까 네. 그 사업이 좋아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어떠냐, 지금은 안 좋지만 버텨낼 수 있느냐, 뭐 예. 여러 가지들을 다 보고 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투자도 더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도 저희가 투자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업가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으면 과연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네, 원래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네. 일단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사업가로 버는 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버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투자자로서 벌려면 장기간에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워렌 버핏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연세가 지금 90살이잖아요. 네. 90살이니까 이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업으로서는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으로서 부자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부자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 열정과 어떤 창업가적인 기질,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이 우선일 것 같다. 사업만큼 ROIC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1억, 5억까지는 네네. 주식으로 먼저 불리고 네네. 그 다음 사업을 해야겠다. 대표님 젊으실 때처럼 네네. 대표님도 약간 사업보다 투자가 쉬웠다라고 접근을 하시게 네네네. 됐잖아요. 더 네네. 빠른 시간에 실제로 네네. 투자로 더 큰 돈을 벌어내셨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 스타트업에 한 10군데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예, 거의 뭐 엔젤로. 예, 정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운영하기가. 네. 그래서 정말 이 대표이사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네. 거의 목숨을 걸어야 아이템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예, 그 아이템을 성화시켜서 사업으로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에는 자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타고난 피, 예. 그다음에 EQ라고 하죠. 감성적인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야지 또 주변에서 또 때로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20, 30대 친구들이 사업은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투자로 바로 직행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괜찮은가요? 투자부터 시작해보는 것이요? 저는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거 투자에 전업을 하려고 하면은 예.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가 안정되게 운영되려면은 생활이 될 수 있는 월급을 받든지 뭐 세를 받든지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 내가 생활에서 써야 된다 하면 네. 좀 쫓기다 보면 네. 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무너지시겠죠. 투자에 일반적으로 실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80% 네, 90%라고도 네, 네. 얘기하는데 요새 20, 30대 중에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업으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당연히 생활이 쪼들릴 정도의 어떤 자금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업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공부와 경험이 필요할까요? 제가 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물론 이렇게 컨트롤 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네.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 경험치가 없으면은 전업적으로 하면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더 쫓기는 거죠. 그래서 네.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확실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전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많은 경험을 계속 쌓아라. 그걸 할 수 있는 데서 일을 해라. 네. 직원 중에 트레이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일 일하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성률이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몇 년 동안에 시행착오들이 많이 겪어진 거죠. 네. 대신에 또 내가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받아서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
그래서 일단은 항상 뒤에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투자자로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네. 장기 투자자는 책을 좀 여러 권만 봐도 솔직히 네.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대부분 다가 믿음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가 주변에서 얘기 듣고 아니면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도 못 믿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을 하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도박보다도 더 중독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하게 되는데 네. 평생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결국 죽을 때 돼봐야 아는 거지. 네.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심리와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식 매매 기법을 자기 걸 완성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운용을 잘하시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심리가 중요하고 여유가 중요하고 이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고 나름의 자산 배분과 어떤 버틸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되게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약간 참을 게 없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트레이딩 열심히 가까웠지만 되게 복잡한 기법을 썼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경 쓰고 있는 7-80%가 자금 관리나 소위 수익률 관리였다고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렇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들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 발생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줄여나가고 롱텀 투자를 하고 또 10배를 노리고 하더라도 역시 자금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하게 되는데 네. 망하는 부류가 네.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고 네. 하나는 남의 말을 듣고 뭐 이상한 잡주를 사서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 망하는 회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가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한들을 넘어서면 코로나 같은 위기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요. 그런 위기가 네. 보면 여지껏 왔던 것 같아요. 짧게든 네. 크게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신용을 많이 쓰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서 뭐 손실을 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레버리지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쓰라. 그러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뭐 내가 500만 원 투자했는데 다음 달 200만 원 들어오니까 뭐 어느 정도 갚을 수준은 그런 수준에서야 뭐 20대는 나는 좀 과감하게 쓰라. 네. 이렇게 추천 드리고 싶고 레버리지를 써도 괜찮다. 20대들은 그래서 대신에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뒤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 월급으로 받아서 충분히 메꿔 놓을 수 있으니까 네. 20대들은 과감하게 써라. 30대도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라. 뭐 그 정도 내에서는 20, 30대는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래야지 조금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지금 또 금리가 워낙 싸니까 네. 그렇게 뭐 추천드리고 싶고 40대부터는 쓰지 마라. 네. 위험하다. 그리고 40대부터는 또 오히려 항상 현금을 10% 20% 놔두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또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으니까 예.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이 오히려 수익을 더 안겨줄 때가 종종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0대부터는 이제 1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라. 네. 과열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 과열이고 정부 정책에서 금리도 막 올리고 재정 완화 정책을 쓰고 이럴 때는 비중을 점점 늘려라.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의외로 현금 비중을 한 20-30% 정도 꾸준히 유지해서 그것만 지켜도 단순히 주식 100%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 더하기 더 벌 때도 많더라고요. 빠지면 자연히 더 사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오르면 약간 조정하게 되니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레버리지를 쓸 때 쓰더라도 네, 네. 레버리지와 상관없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항상 네, 놔두면 네. 그 자체로 네. 레버리지도 쓰고 현금도 보유해 두는 게 혹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어느 정도 한도를 남겨 놓는 것이 항상 투자에는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나만의 기법 중에 하나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리스크가 한 번씩 와요. 예. 막 이렇게 짧게든 길게든. 예. 그것만 잘 먹어도 최소 20% 먹는 거고, 이번에 코로나 같을 때 투자를 했다면 예. 예를 들었으면 지수 인덱스만 샀어도 지수 인덱스 레버리지를 샀으면 150% 이상씩 왔거든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예. 그렇고.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여러 종목을 들고 계실 때 현금 비중 외에 자금 관리를 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